네, 반갑습니다. 조커피TV 조현일입니다. 제가 NBA를 처음 봤던 90년대 초반에는 빅맨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3점보다는 2점 농구였고 외곽보다는 로포스트 공략, 페이스업보다는 포스트업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키가 큰 선수들에 대한 가치가 폭등했었죠. 특히나 90년대 4대 센터, 샤킬 오닐, 하킴 올라주원, 데이비드 로빈슨, 패트릭 유잉 이 이외에도 릭 스미츠, 알론조 모닝, 또 80년대로 가면 브래드 도어티 굉장히 좋은 빅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피켓롤이 급증하고 또 3점 홍수 시대를 접어들면서 가치 있는 빅맨들이 많이 줄었죠.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 같은 큰 경기를 갔을 때 키 큰 선수들, 특히나 기본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몸값이 비싸지 않으면서 투맨 게임을 잘하고 또 스크린 액션이 빛나는 이런 빅맨들의 가치는 여전히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규 시즌에 비해서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경기 속도 페이스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을 키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포스트의 공을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3점 농구의 액션, 또 기반이 빅맨의 스크린으로 파생되는 건 여전히 많습니다. 빅맨의 스크린의 품질이 좋으면 그만큼 외곽 슛을 쏘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맨의 가치는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 오늘로서 딱 한 달이 남았는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굉장히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6명의 빅맨이 누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토론토 랩터스의 야콥 퍼들입니다. 90년대에 뛰었더라면 아마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점 쏠 줄 모릅니다. 대신에 강력한 보드 장악력, 그리고 기름선 아니고요. 또 플로터, 그 다음에 러너 이런 샷들 굉장히 잘 던지고 있고 또 스크린 액션을 기반으로 한 그런 투맨 게임도 굉장히 잘합니다. 1995년생이니까 나이도 괜찮습니다. 29살, 30살이고요. 자, 그리고 7푸터죠. 2m 13cm의 아주 키가 큰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의 출전 시간은 32분을 뛰면서 15.4득점. 자, 그리고 10.7 리바운드, 2.6 어시스트. 패싱 센스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한 시즌에 평균 어시스트가 3개 이상인 적도 있었고요. 15.4득점은 본인의 커리어 하이입니다. 자유투가 69.1%이긴 한데 이 자유투도 엄청나게 장족의 발전. 커리어 하이 시즌이에요. 통산 자유투가 55.2%니까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통산보다 14%나 높으니까. 자, 그래서 커리어 하이 득점, 리바운드, 그리고 또 자유투 성공률까지 기록 중에 야콥 퍼들이고요. NBA 관계자들은 퍼들이 과연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것인지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7푸터는 리그에서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토론토는 높은 대가가 아니라면 퍼들을 팔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퍼들의 연봉 보세요, 여러분. 20밀이 안 됩니다. 얼마나 쌉니까? 그쵸? 그리고 투맨 게임도 잘하고 외곽슛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니죠. 외곽슛 능력은 아예 없죠. 3점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투맨 게임을 잘한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들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토론토는 싸게 팔 계획은 없다. 마치 브루클린이 캠 존슨을 놓고 아주 비싸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토론토 역시도 야콥 퍼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면, 좋은 제안이 아니라면 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신에 토론토는 야콥 퍼들은 팔지 않을 건데 켈리 올리니까 브루스 브라운은 팔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온다면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토론토는 야콥 퍼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피닉스와 LA 레이커스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퍼들을 안 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뒤에 한마디를 붙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는 팀에만 퍼들을 내보낼 거다. 그렇게 할 거니까 비싸게 제의할 거 아니면 문의하지도 마라. 이런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바로 닉 클렉스턴입니다. 닉 클렉스턴은 1999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그리고 아주 호리호리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2m 8cm짜리 빅맨입니다. 자, 올 시즌 출전 시간은 초반에 허리도 좋지 못했고 하체 쪽 부상도 있어서 벤치에서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출전 시간이나 성적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출전 시간은 26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29경기 9.9득점, 7.6 리바운드, 어시스트 2개,
야투는 56.9%, 3점을 종종 던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실전에서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고요. 자유투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54.3%.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연봉은 27mm입니다. 지난 여름에 새롭게 계약을 맺었죠. 4년 약 100mm인데 이 계약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 99년생이고 4년에 100mm면 합리적이지. 나는 오히려 좋은데 달려들 팀도 있어요. 굉장히 좀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계약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닉 클렉슨이 최근 들어서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일단 성향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올 시즌에도 플래그런트 파울 말도 안 되는 것도 했었고, 자, 물론 밀워키 벅스와 맞붙었을 때 안드레 잭슨 주니어에게 싸다고 맞았거든요. 네, 싸다고를 맞았는데 그래도 참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좀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본인이 내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좀 나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왜냐? 차라리 부상 전례가 뭐 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향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모든 거를 막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거는 완전히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상도 지금 잦은 상태입니다. 실망스러운 행보에 그쳐 있는데, 하지만 99년생이잖아요. 아직은 젊은 자원이고, 그리고 오는 1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브루클린 네츠는 뭐 대부분의 선수들을 다 팔 수 있죠. 벤 시몬스 만기 계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속해서 캠 존슨에 대한 문의는 받고 있고, 도리얼 피니 스미스, 쉐이크 밀튼, 데니 슈러더 이미 나갔고요. 자, 그렇다면 이 셀러리의 규모가 상당히 큰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닉 클렉슨이 좀 실망스럽다? 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렉슨에 대한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닉 클렉슨이 계약을 맺었을 때에도 닉 클렉슨은 1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었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디안드레 에이튼입니다. 98년생이고요. 그리고 뭐 신체 조건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7푸터죠. 야코퍼들과 똑같습니다. 자, 2m 13cm의 아주 장신 선수인데 출전 시간은 30.3분. 그리고 올 시즌도 더블입니다. 14.2득점, 리바운드는 10.1개. 자, 하지만 이 14.2득점은 NBA 데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디안드레 에이튼이 놀랍게도 데뷔 이후에 7년 연속 빠짐없이 더블 시즌을 보내고는 있어요. 자, 하지만 전형적으로 이 기록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그러니까 기록이 굉장히 잘 뽑히는 스타일의 선수, 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스크린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자, 야투는 56.9%로 좋은 편이지만 3점은 거의 뭐 실전에서 던지질 못하고, 자유투는 62.1%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유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82.3%, 그리고 커리어 내내 75%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자유투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블락 능력은 NBA 통산 1개, 그러니까 윅사이드 쪽에서 뭐 도움 수비 간다든지 또 블락을 한다든지 팀 디펜더로서의 뭐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몸값이 비싸요. 33일짜리 선수입니다. 자, 가격은 비쌉니다. 자, 다만 언제든지 더블을 새길 수 있는 베테랑이긴 해요. 아무나 데뷔 이후 7년 연속 더블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뭐 그것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죠. 자, 하지만 포틀랜드는 현재 도노반 클링언을 키워야 됩니다. 그쵸? 지금 클링언이 체력도 올라와 있지 않고 여전히 NBA 경기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디안드레 에이튼의 백업으로 뛰고 있는데, 포틀랜드가 멀리 내다봤을 때는 쉐이드 샤프, 스쿠 앤더슨, 도노반 클링언 이 3명 위주로 가야 돼요. 앰퍼니 사이먼스도 언젠가 팔릴 거고, 저는 에이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클링언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는 에이튼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에이튼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나 포틀랜드가 에이튼을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야코퍼들과 비슷하죠.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또 매매가 가능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시장 상황도 포틀랜드와 에이튼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포틀랜드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에이튼에 대한 문의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가능해지죠. 그랬을 때 분명히 에이튼처럼 인사이드에서 7푸터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에 대한 수요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이튼도 언제든지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NBA 주전 빅맨 가운데 가장 트레이드 루머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선수가 바로 니콜라 부세비치죠. 시카고 불스에서 뛰고 있는 주전 선수입니다. 1990년생이니까 스테픈 커리와도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베테랑입니다. 큰 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샤프한 슈팅을 자랑하죠. 자, 올 시즌 32.2분. 지난 시즌에는 3점이 완전 고장났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일단 20, 10을 찍어줍니다. 90년생에 34살짜리 선수인데 20, 10을 찍으면서 야투가 55.8%, 3점이 43.6%입니다. 자유투 6개 던지면 5개 들어가요. 이런 선수가 부세비치 물론 발 느리고 수비 못하죠. 그런데 공격에서 이 정도 해주면, 그리고 연봉이 20밀이다? 데려가야죠. 컨텐더 팀들은 데려가야 됩니다. 1라운드 픽을 써서라도. 네, 나이가 많지만 2, 3년 쓸 수 있잖아요. 자, 3점 슛 좋죠. 그 다음에 스크린 액션이 강점이에요. 이거는 부세비치가 예전에 필리에서 뛸 때도, 올랜도 매직에서 더 맨으로 뛸 때에도 부세비치는 물론 로포스트 공략도 좋았고 캐치앤슛도 훌륭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크린이 좋은 선수였어요. 에이튼처럼 스크린이 구리지가 않습니다. 픽앤롤, 픽앤팝, 픽앤슬립, 그 다음에 빅맨이지만 고스 스크린, 블러프 스크린, 모든 종류의 스크린을 다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저는 핏이 맞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수비가 구리잖아요. 아니, 공수가 다 되면 20일 받고 지금 있겠냐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잘 되고 워리어스처럼 올 시즌에 공격이 바보 등신팀에게는 부세비치는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자원이죠. 아니, 슛을 저렇게 던지는데. 물론 골든스테이트 가서 슈로더처럼 삽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는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트레이드는 도박을 감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효율로 20, 10을 찍어내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셀러리 디자인을 망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20밀짜리 선수인데 너무 좋잖아요. 저는 워리어스뿐만 아니라 빅맨 포지션의 보강을 노리는 팀이라면 무조건 부세비치는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주요 타깃이기도 하고요. 자, 나이는 많지만 샤프 슈팅, 그리고 저렴한 몸값 때문에 인기 매물로 등극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부세비치 트레이드에 1라운드 픽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죠. 네, 그러면 뭐 영입 못하는 거죠. 시카고 불스도 당연히 1라운드 픽 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이렇게 본인의 가치를 급등시켰다면 당연히 사가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서로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라운드 픽을 쓰지 않는다면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부세비치는 잘 다치지도 않습니다. 현역 통산 16,000점을 넘긴 18명 중에 하나예요. 지금 NBA에서 450명, 500명 뛰고 있는데 엄청난 기록이죠. 특히나 유럽에서 건너와서 16,000점 이상을 넣고 있는 현역 18번째 선수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꾸준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92년생입니다. 부세비치보다 2살이 어리긴 합니다만 일단 20대 때에 비해서는 기동력은 많이 죽었죠.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힘이 좋은 선수고, 거기에다가 아예 야코퍼들처럼 슈팅을 못 던지지도 않습니다. 네, 물론 올 시즌에 3점이 고장나 있긴 합니다만 자유투 정확하죠. 네, 그리고 뭐 영건들, 베테랑들, 그 다음에 윙들, 이런 다양한 유형들과 뛰었을 때에도 굉장히 모나지 않는 그런 콤비 플레이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일단 리바운드 장악력도 굉장히 좋고요. 올 시즌에 워싱턴 위저즈라는 정말 엉망인 팀에서 뛰고 있는데 대부분 벤치 출전했거든요. 그런데 32경기 20분만 뛰면서도 11.8득점, 8.1리바운드, 2.4어시스트. 굉장히 좋은 활약입니다. 그쵸? 절반도 안 뛰는데 굉장히 좋은 기록 내고 있어요. 네, 야투가 55.3%, 3점은 올 시즌 고장났지만 자유투가 무려 90.1%입니다. 물론 클러치 상황에 수비로 인해서 쓸 수는 없지만 자유투를 던져야 될 때 발렌슈나스는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지난해 여름에 워싱턴과 3년 30mm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 연봉 9.9mm예요. 정말 염가죠. 셀러리 캡 비율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아주 뭐 셀러리 디자인을 망치지 않는 그런 자원이라 볼 수가 있는데, 9.9mm라는 합리적인 연봉과 더불어서 꾸준함과 건강을 겸비하고 있죠. 웬만하면 안 다칩니다. 그리고 여러 컨텐더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베테랑 빅맨인데, 레이커스는 도리언 피니 스미스를 영입한 이후에 관심이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덴버가 발렌슈나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니콜라 요키치의 백업이 이제 디안드레 조던이잖아요. 디안드레 조던 지금 88년생입니다. 그리고 슈팅 안 되죠. 아예 스페이싱이 안 돼요. 그런데 발렌슈나스는 혼자서 득점도 가능하고 백다운 공격도 되고 투맨 게임도 낫배드, 리바운드 장악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가 뭐 데려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 역시도 유서프 너키치에게 엄청나게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너키치는 이제 벤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피닉스도 발렌슈나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덴버와 워싱턴은 발렌슈나스 딜을 놓고 초기 협상을 또 가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커스가 발렌슈나스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대신에 운동 능력을 갖춘 그런 외곽 자원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덴버 너게츠가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덴버가 발렌슈나스를 데려간다면 지금처럼 요키치가 미친 듯이 37분, 8분씩 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 2, 3분 정도는 충분히 줄이면서 덴버의 이 세컨 유닛들, 벤치 멤버들과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에런 고든이 돌아온다면 러셀 웨스브룩은 다시 벤치로 가겠죠. 그렇다면 덴버 너게츠의 벤치가 러셀 웨스브룩, 그 다음에 득점력 좋은 줄리안 스트로더, 수비가 좋은 활동량이 뛰어난 페이튼 왓슨, 그 다음에 발렌슈나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9인 로테이션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은 여전히 빅맨을 아주 잘 살립니다. 발렌슈나스와의 호흡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트가 좁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웨스트브룩의 3점은 좀 들어가는 편이니까 저는 덴버로 가는 게 가장 핏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안드레 에이튼의 백업으로 뛰고 있는 로버트 윌리엄 3세입니다. 역시나 포틀랜드 소속인데요. 97년생, 어느덧 나이가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엄청나게 큰 빅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5번으로서 어마어마한 블락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죠. 보스턴에서 뛸 때 주가가 높았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부상입니다. 부상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본인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쳤습니다. 자, 올 시즌의 연봉이 12.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출전 시간은 16.5분인데 11경기 뛰었습니다. 11경기. 네, 지난 시즌 때 6경기 뛰었거든요. 2022-23 시즌 때 35경기 뛰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친구가 7시즌째인데 NBA에서 뛴 경기 수가 몇 경기인지 아시나요? 226경기예요. 그러면 한 시즌 평균 올 시즌까지 포함해서 30경기 정도 뛴다는 겁니다.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죠. 올 시즌도 지금 11경기 출전이니까 절반 이상 날린 거예요.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좀 제한된 관심만 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죠. 6.8득점, 4.9리바운드, 블락샷 능력 뛰어나지만 야투 72.1%지만 득점력은 거의 1대1 능력은 전무합니다. 받아먹는 득점, 풋백 득점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수비력으로 이 선수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지만 너무 나오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포틀랜드에서도 세 번째 빅맨으로 밀려났죠. 일단 인저리 프론이고요. 디안드레 에이튼, 그리고 도노반 클링은 다음에 윌리엄 3세다 보니까 DNP도 많았습니다. 좀처럼 다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몸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생이니까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백업 빅맨 보강을 노리는 그런 팀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이커스가 맨 처음에 요나스 발렌슈나스뿐만 아니라 또 닉 리차즈, 그 다음에 또 이런 로버트 윌리엄 3세 같은 이런 빅맨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관심을 줄인 상태고요. 자,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로버트 윌리엄 3세를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앰퍼니 사이먼스, 그 다음에 제라미 그랜트,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 3세가 대표적인데 로버트 윌리엄 3세는 포틀랜드를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노반 클링건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클링건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리빌딩 팀보다는 컨텐던 팀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로버트 윌리엄 3세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1라운드 픽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2라운드 픽을 얼마나 받아올 것이냐, 2장 정도 아니면 3장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트레이드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로버트 윌리엄 3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몸값이 싸고, 그 다음에 향후 계약, 연봉 계약도 2년에 25밀 정도이기 때문에 윌리엄 3세는 어떤 식으로든 컨텐더 팀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팀을 옮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을 6명의 빅맨을 살펴봤습니다. 빅맨 포지션, 큰 경기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6명 가운데 과연 몇 명의 팀을 옮기게 될지 저와 함께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재밌게 지켜보시죠.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